말레이 국제학교 성장인가 편안함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 국제학교, 저는 4차 학년 진로 모임 저희 회원 2만 명한테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말레이 국제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저 때문에 27명이 말레이 국제학교들에 갔습니다. 페니슐라에 7명, 3캐드에 3명, 뭐 여기저기에서 총 27명을 보냈는데 결국 다 사과드리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아마 그 검색을 해보셨으면 학비 저렴하고 영어 잘 는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먼저 이 단점 5가지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레이 국제학교의 단점 말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말하겠습니다. 유학의 목적이 뭐죠?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지적 성장입니까? 여기부터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유학의 목적은 아이의 성장이지 편안함이 아닙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말레이 국제학교, 특히 쿠알라룸푸르의 몽키아라 지역, 한국 식당 많고 거기 136몰이 저희 단골이거든요. 완전히. 거기 5층에 가면 청아골 있고요. 홍콩 반점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가면 BHC 치킨 있고요. 수제버거집 있고요. 먹고 놀 게 정말 많습니다. 1층에 가면 일본 정통 돈가스 집 있고요. 하여튼간 한국보다 더 먹거리가 많을 정도입니다. 거기가. 한국 학원 있고요. 많죠. 한국 교회가 3군데나 있습니다. 한국 학부모 커뮤니티 활발하고 너무나도 한국이 지내기 편한 구조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도전의 환경이 아니라 확장된 놀기 좋은 한국 생활권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애를 놀러 보내는 거냐 아니면 아이 성장을 위해서 보내는 거냐, 이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됩니다. 저는 말레이에 유학 가서 담배 배운 애들 그렇게 많이 봤어요. 왜? 신분증 조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그렇게 담배를 좋아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구 구성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레이는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말레이 토종이 한 60%밖에 안 되고요. 중국 사람이 약 30%입니다. 나머지 10%가 인도계고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미국 유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미국 유학이 잘 안 되니까 국제학교에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페닌슐라에 7명을 보냈는데 입학시킬 때 보니까 말레이 애가 2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입학생 중에 말레이 애들이 2명밖에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애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진학했던 재학생 한 명이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가 영어를 제일 잘한대요. 한국에서 잘하지 못했다는데. 얘가 얼마나 놀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온 일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골 때립니다. 얼마나 골 때리냐면 한국인끼리 같이 방을 쓰게 해요. 어차피 써봤자 중국 애들하고 쓰지만 그 영어가 늡니까? 말레이는 IB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영어 토론할 때 토론이 안 됩니다. IB 과정이. 그냥 주입식 판서식 강의예요. 그냥 듣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는 참 괜찮은 데지만 아이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몰입을 기대하고 왔는데 쉬는 시간 기숙사 커뮤니티에서 중고 중심으로 형성돼서 영어 환경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중국어를 합니다. 황당무계합니다. 그 두 번째, 생각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물론 한식값은 한국하고 똑같지만 환율이 많이 상승됐어요. 3년 전에 280원이었어요. 환율이. 지금 365원쯤 됩니다.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거의 20% 올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숙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페니슐라 같은 경우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4천만 원 들어가는데 학원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특강 같은 거 들었죠. 한 6천만 원 잡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기숙사 생활해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가성비 안 좋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싸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데가 어디냐? 벵갈루루의 인더스 국제학교입니다. 여기는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서 2,3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반값이죠.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모든 비용까지 합쳐서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다 끝나. 학원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졸업 후 방향 설정이 애매합니다. 말레이 인구가 3,3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기업체들이 진출한 회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벵갈루루만 해도 기아 자동차가 들어와 있거든요. 자동차가 들어오면 1차 밴더, 2차 밴드에서 몇백 개 회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자동차 부품이 많잖아요. 현대제철, 현대위아, 모비스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나오질 않아요. 진로 자체가. 대학교 학비 비쌉니다. 인도에 있는 대학교들은 보통 500만 원에서 1년 학비가 1000만 원 사이에요. 여기는 1000에서 2000만 원, 2배가 더 비쌉니다. 물론 생활비도 엄청 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레이 기업들에 취업하면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예 용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싱가포르에 가서 취업하느냐? 싱가포르에 취업하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싱가포르에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명문대학도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말레이 허접한장 나온 애들이 되겠습니까? 다 알아요. 바보간 이상. 돈만 내면 들어갑니다. 왜? 말레이시아의 국책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이.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만 국제학교가 200개나 있습니다. 200개나. 이게.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한국 복귀한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한국에 있는 거 그런 경쟁사회에 다시 복귀한다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레이 국제학교를 가면 거의 다 돈 있는 집 애들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 1년 학비가 5천만 원 정도예요. 그거 나와서 뭘 건데요? 애가 목축업 할 겁니까? 호주의 1차 산업은 되게 강합니다. 목축업은. 근데 실질적인 제조업은 되게 약합니다. 물론 서비스업은 발달돼 있죠. 어쨌든. 그냥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청소하는 거 하려면 굳이 대학을 왜 갑니까?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말레이는 연결될 데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 화교 경제권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화교 경제권의 중심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돼 있어서 우리 한국에 갈 거는 식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왜 유학원이 많냐면 애 유학 보내놓고 할 일이 없어요, 엄마들이. 그럼 돈이나 벌자는 거죠. 왜? 학교가 모집이 안 되면 또는 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베이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페니슐라 같은 경우 에이전트가 3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부형도 다 에이전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다 그만둔다. 제가 아는 애들만 해도 4명 이상이 돼요. 고2 때 그만둔 애가. 저한테 개인 상담이 오시면 제가 그만둔 학생들하고도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3K주는 장도윤서부터 그 다음에 장도윤의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된다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인더스 국제학교에 지금 가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도 된다. 그리고 자기는 말레이 국제학교 가는 애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운 좋게 말레이 국제 안 가고 인더스 국제 간 애들이 총 3명이 있습니다. 장도윤, 그리고 6학년 그 대전 출신 윤모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지금 8학년 2학기 입학했습니다. 이모군에서 3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화교 경제권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올해부터 국제학교 포함해서 바하사 말라유가 뭐냐면 말레이 강제 수업입니다. 근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인데 거기에 말레이어까지 해야 되고요. 세자라가 뭐냐면 말레이 역사 과목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해가지고요. 국제학교도 이 기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 학년, 국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어를 배우러 간 아이가 추가적인 현지 과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학교별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배워봤는데 쓸데도 없는 말레이어를 배우세요. 인구 3,300만이에요.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가 싱가포르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중국 애들이 80% 정도 되지만 80% 좀 안 돼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용어로 뭘 한 겁니까? 영어를 한 거잖아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레이는 지금 삐딱선을 탔습니다. 쓸데없는 말레이어를 왜 가르칩니다. 제외국어로.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중국어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신두어입니다. 신두어. 그래서 삼성에서 신두어를 배우면 무조건 승진시키거나 채용을 합니다. 약 10여기 쓴대요. 네 번째가 스페인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 애들이 만약에 신두어를 배운다. 오케이. 스페인어 배운다. 오케이. 중국어 배운다. 오케이. 처음에 저는 중국 애들이 많아서 내가 보낸 애들이 영어, 중국어를 두 개를 마스터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레이 간 애들이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영어 하나 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중국어까지 한다? 천만에서 하나도 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인. 근데 거기다 말레이어까지 한다? 아이고, 답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올해부터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 국제학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유학의 목적이 성장과 도전이다 하면은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경쟁이 지쳤어. 그리고 놀고 싶어. 경쟁사에 난 싫어. 그냥 애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냥 공부 부담도 없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게 놀고 싶어. 뭐 담배 좀 피면 어때? 술 담배 하면 어때? 노래방 가서 놀면 어때? 다 괜찮죠. 근데 편안한 한국 커뮤니티에서 놀게 할 게 아니라 도전과 성장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의 비율 문제, 환율 상승은 실질학비, 진로 연결 전략 부족, 말레이 역사 강화 기조.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